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 한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프리터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즐겨보는 채널 중에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라는 채널에 방금 올라온 영상인데, 근데 뭐 제가 생각한 거랑 좀 생각이 좀 다른 부분들도 조금 있고 그래가지고, 뭐 저번에 지식 한 입만큼은 아닌데, 지식한님은 이게 대놓고 이제 약간 편협하게 보여줬다면 이거는 뭐 내가 절대로 태클 거는 거 아니야. 그냥 내 생각이랑 다른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갖고 나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은 뭐 프리터족 뭔지 아시죠? 그냥 알바만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일본에서 되게 유명해진 단어잖아. 그래서 일본에서는 알바만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고, 나도 여행 다니면서 프리터족을 만난 적이 있어. 말레이시아 쪽에서. 그래서 걔가 드론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18년이란 걸 감안하면 엄청난 거지. 그래서 뭐 그런 걸 막 하고 있더라고. 만난 적이 있는데, 근데 이런 일본의 프리터족 아르바이트만 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급증하고 있다는 거라서 이거 금초시문인데 금초시문인데 이런 내가 봤지. 그래서 봤는데 맨 처음에는 프리터족을 이제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돈을 많이 안 벌어도 되고, 대신에 고용의 안정성과 복지 혜택, 그리고 임금 격차 면에서 정규직과 큰 차이가 뭐 있고, 근데 뭐 여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알바를 하면서 먹고 사는 프리터를 내 인생의 목표,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 특히 한국에서는 가능하다면 이제 정규직이 되어서 고용의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게 돼 있지. 그리고 그것보다 30대부터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알바를 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도 있어. 아무래도 그렇잖아. 30대 뭐예요? 그러면 저 아르바이트예요. 그러면 약간 그렇고, 그리고 눈치 보이는 경우도 많지. 소위 말하는 젊은 사장들도 많잖아. 요새는 뭐 편의점 같은 거 이런 거 하는데도 젊은 사장들이 많거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여자 중에 한 명은, 애가 여자가 계속 논팽이로 놓으니까 아빠가 편의점을 하나 차려줬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한 30살 때부터 지금 편의점 점장을 계속하고 있어. 계속하고 있는. 근데 자기 알바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면 조금 더 힘든 부분들이 있지. 한국은 아무래도 그런 나이에 따른 그 무의식적인 그런 연공 서열 같은 게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프리터족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얘기를 하니까, 그 일본에서 생긴 건데, 프리, 자유와 그리고 독일어 아르바이터가 합성한 단어로, 이게 1897년도 일본의 구인 잡지 리크루트에서 이게 생겼다고 하더라고. 프리터가 미래를 바꾼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1987년이면 플라자 합의가 1985년에 터졌잖아.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좀 많이 급격하게 변하던 시기였거든. 그래갖고 이 당시에는 뭐 결국에는 이제 삶의 가치관적인 차이도 있고, 굳이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사의 비를 맞추지도 않고 취업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고 이런 장점도 있지만, 근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경제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변하면서 일자리 성장수가 이제 아웃소싱으로 변하게 생각하면서 알바 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일본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 악덕 기업, 블랙 기업이라고 하는데 파견 기업이라고도 하거든. 약간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알바만 하고 먹고 사는 것들이 여기서 충족이 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가장 큰 게 삶에 대한 가치관적인 부분보다는 거시적인 경제의 변화, 여기서 일단 파생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현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2010년 8월 기준으로 한국 프리터족이 약 429만 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야, 한국 프리터가 429만 명이란 말이야, 2010년에. 근데 이게 2015년에 523만 명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더 올라왔을란가? 지금은 모르겠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 뭐 이제 조사 발표에 따르면, MDIS에 의하면 2023년 7월 기준으로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 취업자 44만 명 이상이 학교 졸업하고도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더라고. 그리고 이 가운데 3명 중 2명이 현 상황에 만족하는 프리터족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오늘 주제 프리터족이 점점 증가하면서 한국도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 프리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얘기하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노동시장의 위원회에서 오는 거잖아. 그래서 요걸 봤을 때 좀 이게 글로벌 증시로, 글로벌 이게 세계를 다 봤을 때는 약간 다른 시선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상 뭐 이제 노동 유연화가 되면서 프리터들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노동 유연화라는 거는 선진국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그래갖고 고용주가 경제 상황이나 기업에 따라서 인력을 쉽게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말하고, 이게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이잖아. 미국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you're fired 한마디면 그냥 바로 해고가 되잖아.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그냥 해고가 가능한 게 일단 미국이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보다는 고용이나 이런 해고가 되게 쉽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이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굉장히 단점으로 볼 수 있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장점도 있다는 거지. 국가 기업의 경쟁력 측면이 강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어. 그래서 단적으로 보자면 지금 미국 보면 알 수 있지만 미국이 옛날에 코로나 때 샷다운 내리면서 일자리가 다 없어졌었잖아. 엄청 많이 없어졌잖아. 근데 그거 끝나자마자 바로 고용이 팍 일어났잖아.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자르고 올라가고 굉장히 빠르게 순환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가운데서 살아남는 것도 이제 능력주의란 말이야. 한마디에 해고할 수 있으면 결국에는 필사적으로 일하면서 자기 몸값을 올리거나 아니면 이제 잘려나거나. 그래서 결국엔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내가 앞으로도 패권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의 인재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있어. 전부 다 미국으로 가고 있잖아. 막 그래도 지금 보면 막 실리콘밸리 이런 쪽 가면 CEO들 보면 인도 사람들도 엄청 많고, 유럽 쪽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들 지금 탈출하고 있잖아, 인재들이. 왜? 야, 거기 가서 씨부레 세금 막 40% 60% 뜯길 바야. 잠깐만, 목이 자꾸 쉬었다. 어제 술 많이 먹어서 잠깐만. 미안합니다. 술 많이 먹지 마요. 어제 술 좀 먹어서 그래.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고, 국가 경쟁력이 이제 강화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데서는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따지고 보면.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용이라는 게 일본의 종신 고용을 들고 온 부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에서 노동 유연성이 우리나라는 되게 애매해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제 프리터가 이제 생겨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지. 왜? 경제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경제가 한번 안 좋아지잖아. 그러면 다시 회복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정규직을 채용하려면 이게 자르기도 어렵고 종신까지 가야 되니까 기피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아웃소싱으로 대체하면서 지금 뭔가 좀 애매해진 그런 상태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거시적인 상황이 프리터족이 만들게 되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리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캥거루족이라고 해서 부모님 등에 빨대 꼽으면서 그냥 알범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지.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고착화되면 모두가 가난한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좋을 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댓글들은 그런 거야. 배댓은 이거였어. 현재 일본이 한국이 10년 후라는 말 내가 초딩 때부터 봤었는데 발음이 안 돼. 눈 닫고 귀 닫고 모른 채 한 결과다라는 이야기가 배댓이었고, 그리고 10년대부터 지금까지 포화 상태 수준으로 늘어난 자영업자들이 원래는 직장인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평생 직장은 옛말인 것 같다. 그리고 프리터족이면 그나마 다행이다.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구석에서 백수 생활하면서 피땀 흘려낸 세금, 정부 지원금 받으면서 놀고 먹는 인간들이 진짜 문제다라고 하는데, 요새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실제로. 그 DC에서 그 방법 공유해가지고 기초생활소득자 등록해갖고 돈 받아먹으면서 그냥 그 돈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 실제로. 그래서 일본은 이런 게 좀 되게 힘들게 났거든. 능욕을 줍니다. 그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빨아먹는다고 걔 능욕을 주거든. 근데 한국은 지금 이런 것들도 있고, 결국에는 일본이라는 좋은 교과서가 있는데 공부 안 하고 방치된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이 와중에 뭐 맨날 경력직인데 MZ는 아니지만 20대면서 알잘 딱깔센으로 하길 바라는 그놈의 틀딱 정신 때문에 그렇다. 알잘 딱깔센 뭐지? 그리고 쪼이고 댄서가 상 받는 나라에서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고 싶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불쾌한 얘기도 많았어. 프리터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해결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해결 방법 없이 무조건 이들이 잘못한 거다, 남 탓 사회 탓만 한다, 이렇게 말하면 뭐 답이 없다는 거지. 서양 뭐 이제 미국 유럽권 선진국도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많다, 얘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비정규직이 시급이 정규직보다 더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문제를 제시한 사람들이 욕만 먹는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이게 일단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뭐 이 상황에서 일단 일이라도 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1인분이라도 하면 그러면 뭐 이제 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김재동이 옛날에 얘기했잖아. 취업이 잘 되는 사회를 만들거나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건데, 근데 나는 지금 이걸 봤을 때 조금 약간 의아했던 부분이 프리터가 500만이 나온다고 했잖아. 프리터가 어디까지 들어간 건가? 보통 일본에서 통계에 들어가는 프리터의 개념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요건 한국에서는 절대로 이제 알바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500만이 나올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걸 봤을 때는 약간 비정규직도 다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근데 한국에서 프리터가 늘어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엔 이게 한국은 더 심각한 게, 일본 같은 경우는 가보면 알겠지만, 가본 사람 알겠지만 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일자리가 굉장히 많고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으로 자리 잡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최저임금이 그 지역마다 다르잖아. 관동 간서 다 다르잖아, 거기는. 근데 알바 구할 때 보면 그 최저임금 이상으로 얼마 쌓여 있는데, 일단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알바 시장 자체도 지금 개박살이 났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박살이 났냐면, 그 자영업자 고용 현황 추이를 보게 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2018년에 397만이었는데 2022년에 430만 명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그리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도 늘었는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반대로 줄었다는 거야. 마치 초고령화와 저출산이 같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거야, 지금 대한민국이. 자영업자로 하지만 이제 혼자서 일을 하는 사람들, 고용이 없고, 그리고 반대로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줄어들고 있는 거지. 이런 상황으로 지금 오고 있거든. 그래서 알바 같은 경우도 보면 조금 힘든 자리는 사람들이 아예 안 해. 아예 안 해. 몇백만 원 준다고 해도 안 해. 특히 그게 힘든 게 요식업 쪽 보면 진짜 안 구해진대, 사람이.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들도 요식업 쪽으로 이제 사장들이 있는데, 진짜 초봉 막 300씩 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한대. 그래서 야, 알바 300이면 개꿀 아니야. 근데 요식업이 힘들긴 하거든.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데, 반대로 편의점 알바 같은 데는 엄청 몰리고 있는 거야. 편의점 알바가 경쟁률이 20대 1이 넘는데, 지금 와서는 엄청 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의 폐해라고도 볼 수 있거든. 그래서 편의점 알바 같은 거는 최저임금 좀 낮춰도 사람들이 많이 온단 말이야. 많이 와. 그래서 거기서부터 쌓아 올라가야지 요식업도 가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누가 그걸 하려고 해서 전부 다 편의점 알바 하려고 하지. 공무원보다 편의점 알바가 돈 훨씬 많이 버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꼬여 있는 거거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은 일본처럼 프리터들이 많아질 수도 없을 뿐더러, 많아질 수가 없어. 환경 자체 절대로 많아질 수가 없고, 지금 와서는 결국에는 이제 노동시장에서 뭔가가 필요하긴 해. 뭔가가 필요하긴 해. 근데 이거를 또 이제 유연화를 시키려고 했을 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그런 노동시장이 변해왔던 방향을 보면 또 병신같이 변해왔거든.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다 이상하게만 변해왔어. 노동시장이라는 게 보면 막 무조건 막 최저임금만 올려달라고 하고, 그런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 같은 것들을 손봐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 내가 보기에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얘기한 중에서 뭐 포괄임금제라든가 되게 그지 같은 것들 많잖아. 이런 것들을 좀 정교하게 손을 봤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게 그냥 목소리만 높이면 올라가는 시스템이라 가지고 지금 이미 심각하게 꼬여버린 상황이란 말이야. 지금 일본이랑 비교도 엄청 차이가 나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규제는 최대한 없애는 게 맞단 말이야. 제한은 최대한 없애는 게 맞는데, 근데 이게 과연 이제 일본처럼 될까라고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일본의 미래를 그대로 답습할까라고 했을 때, 내가 보기에는 일본은 적어도 프리터 알바만 해서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 근데 한국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왜? 일자리 자체가 없다니까, 지금. 그거 없으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은, 이제 좀 약간 노동시장에 대해서 난 개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뭐 그냥 미국처럼 뭐 너 6월 파이어드 한마디에 뭐 해골되면 전부 다 잘라내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도 그 나름대로 단점이 있긴 있는데, 내가 항상 그 한국 노동시장이나 이런 것들 얘기할 때 한국이 되게 갈라파고스화된 게 굉장히 많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 근데 이런 매듭들을 이게 국가에서 제대로 풀어주지 않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그 피해는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다 돌아가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이때까지 내가 봤을 때 이런 경제 정책이란 걸 국가가 시행해 오는 방법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또 되게 병신 같은 방식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보기엔 지금은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난 잘 산다고 생각해.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일본보다는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이제 그게 반대로 이제 꼬꾸라지게 되지 않을까. 프리터족도 늘다가 나중에 이제 줄어들게 될 거고, 그래서 뭐 전 늘상 얘기한 대로 좀 이게 좀 케오스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은 그냥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봤고요. 뭐 여러분들의 생각, 뭐 반박시 뭐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으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뭐 오늘 얘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샤.